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일까요? 당신의 의지일까요? 뭐라도 있어야 그게 모여서 사물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뜨거. 그래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어떤 존재를 가정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아톰이라고 불렀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그걸 조금 더 빨리 알아냈다. 그래서 그게 철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과학과 철학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자, 뭐냐? 자, 우선 데모크리토스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데모크리토스가 등장하고 원자설을 주장한 이후에 아주 유명한 두 철학자가 나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선배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의 난점을 찾아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레고 블록으로 우리가 레고 블록을 사잖아요. 그럼 네. 뭐 스타워즈의 어떤 뭐 비행기만 만든다. 비행기만 만들지 않고 막 다양하게 막 만들어 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원자들이 무작위로 결합한 거라고 한다면 무한히 많은 조합들이 이 우주에 생겼다 없었다 그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연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죠? 고양이, 개, 장미꽃, 침팬지, 오랑우탄 이러한 어떤 존재들이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는 거냐? DNA가 다르니까요.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우리 생물학적인 네. 우리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이제 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지식이지만 그 질서 혹은 원리를 데모크리토스가 설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간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을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도스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 데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모크리토스가 과연 이 사상의 네트워크에 기여한 바는 과연 뭘까요? 자,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네. 인간을 포함해서 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물리적 입자들의 결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but. 원자들의 결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데모크리토스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주장을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은 원자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주장, 네. 사실에 대한 주장 혹은 명제이고 과학적인 명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진짜 쪼개보고 나눠보고 정말 나눠지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다른 주장은 뭐냐면은 모든 것, 저희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은 물리적 입자들의 결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과학의 문제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A와 B가 두 개가 동일하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는 논리학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왜? A와 B의 동일성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탐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적 주장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지금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주장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데모크리토스가 어떤 성격을 가진 주장을 했는지는 솔직히 좀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모크리토스가 이런 마음먹고 어떤 글을 남긴 것이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쪼개면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원자들의 결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일성 관계를 포함한 이 주장을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현대에도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사물이라고 하죠. ordinary object.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여기 뭐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일상사물이라고 합니다. 네. 책상, 종이 다 포함해서. 네. 자, 이 모든 이 일상사물이 물리적 입자들의 총합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입장을 우리가 뭐 존재론적 제거주의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거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왜 썼냐면 제거주의, 제거한다 이거죠. 뭐야?
일상 사물의 실제성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실제 없다 이거예요. 자, 뭐냐? 책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책상이 아니고 뭐다? 댄스 최고의 댄스곡 뭐다? 물리적 입자들이다. 물리적 입자들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상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얘는 그러게요. 허상이에요. 허상. 일루션. 예. 여기 있는데요. 있는데 일루션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은 물리적 입자들밖에 없어요. 반면에 일상 사물은 존재하지만 단지 물리적인 입자들의 결합체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부분 전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입자들이 합쳐져서 나온 그 결합체가 총합이 책상이다. 저는 부분 전체론에 더 좀 혹하네요. 아, 혹해요? 네. 여기 이제 각 입장마다 난점이 존재하는데요. 제거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부분 전체론이라고 부르는 이 입장들의 계보가 데모크리토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이런 철학적인 입장, A와 B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개입된 이런 식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관을 데모크리토스가 맨 처음에 조금 세련되지 못했지만 지금 방식으로 이런 먼저 선보였고, 계보가 사상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면 일상의 사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은 뭐예요? 그렇죠. 일상 사물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을 우리가 뭐 일상 사물 실제론,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단순하네요. 리얼리즘. 그래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현대 철학자 중에 이제 린 러더 베이커, 일상 사물이 실제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그런 철학자다. 이 두 입장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결 구도에 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네오님은 어떤 입장이 진리라고 보세요? 시험 코드 꼽아. 아직 업그레이드 좀 하고 제가 꼽아야 돼요. 저는 뭐든지 꼽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지금 꼽으시는 겁니까? 좀 기술이 좀 발전이 좀 저희가 좀 필요합니다. 네, 돈이 맛있는 많이 거 좀, 없어서. 네,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데모크리토스의 인생론. 인생을 어떻게 살까? 네. 자, 모든 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면, 영혼이 중요해요. 소중해. 소중하니까 영혼을 어떻게 좀 아껴줘야 돼. 그쵸. 보살펴줘야 돼. 예.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데, 네. 평안함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이 평안함을 추구해야만 언젠가는 원자들을 해체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보듬을 수 있다.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21세기 녹록치 않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게 그리 거창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나가고 네. 또 샤워를 하고 또 시원한, 목마를 때 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네. 그다음에 배고플 때 또 적당히 먹어주고, 졸릴 때 좀 자고, 네. 그다음에 뭐 친구 또 많을 필요 없어요. 좋은 친구 만나서 또 수다도 좀 떨고, 또 하나 있죠. 뭐죠? 재미난 방송 어쩌다 철학도 또 시청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 네오였습니다.